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서 특히나 반도체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면서 반도체 주식들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딱딱 구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HBM, AI, 인공지능이 시장이 커지면서 많은 메모리 3사들이 HBM 쪽으로 생산 캐파를 늘리면서 범용 메모리, 그 다음에 D램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 지금 공급 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D램 30%, 낸드 플래시 10%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해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여튼 반도체 저승사자라고 얘기하는 모간 스탠리도 날마다 지금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장기간 강세를 보이는 국면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도 DDR4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까지 주문을 받고 하반기에는 단종을 하기로 했는데, 이 DDR4 가격이 DDR5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떡상해버리니까 내년까지 더 생산을 늘렸습니다. 2017년, 18년에 슈퍼사이클이 대단하게 크게 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AI와 HBM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면서 업계 전반의 취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 슈퍼사이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거의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AI, 특히 HBM 수요가 급증하고 웨이퍼 캐파와 제품 믹스, HBM이 먼저 우선 할당하는 거죠. 지금 HBM이 시장을 선도하고 지금 또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엄청나게 수익이 좋으니까 메모리 입장에서는 지금 HBM의 라인을 먼저 우선으로 할당 배당하다 보니까 범용 D램 쪽이라는 낸드라든가 이런 게 공급 감소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가격 상승이 수요와 공급 영원한 법칙이죠.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오늘 조근조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건 왜 지금이냐는 얘기죠. 왜 지금 이렇게 HBM도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결정적인 것은 이 메모리는 HBM은 D램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HBM에다 우선적으로 생산을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지금 D램 생산 라인을 전부 다 HBM으로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AI 가속기용 HBM 비중 확대 때문에 같은 웨이퍼에서 나오는 범용 D램 수량이 줄어든 거예요. HBM은 칩 크기가 크고 수익성이 높아서 제조사가 HBM의 캐파를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용 D램 낸드의 수량이 줄어드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서버 교체 수요도 또 폭증하는 거예요. 그때쯤이죠. 코로나 쯤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막 이렇게 증설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교체 수요하고 맞물려 갔던 거예요. HBM이 많이 들어가면 거기에 DDR이라든가 그 다음에 GDDR, 그 다음에 LPDDR, ESS 이런 것들이 다 따라 같이 들어가거든요. HBM이 늘어나면 범용 메모리도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AI 학습 추론에 필요한 메모리 용량, 서버 D램,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고, 수요 증가 속도가 과거 주기보다 가파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클라우드 업체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걸 교체를 하고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다 보니까 HBM 수요가 그만큼 모자르고, 덩달아 범용 메모리도 모자른 겁니다. 수요와 공급 타이밍이 불일치합니다. 지난 몇 년간 메모리 업계는 보수적인 설비 투자와 HBM 급증이 맞물려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저도 이제 평택 캠퍼스
합해서 부동산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23년 상반기까지 정신없이 팹을 건설을 하다가 23년 하반기부터 슬로우다운 되면서 P5도 건설을 하다 중단을 시켜버리고 최근에 이게 지금 증설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모간 스탠리. 모간 스탠리는 반도체 뭐 이 업계의 그냥 저승사자죠. 뭐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 그냥 따뜻한 겨울이 온다고 이런 공급 뭐 부족, 그냥 슈퍼 사이클이 될 거라고 갑자기 태도를 변경을 막 이렇게 한 거 있습니다. 슈퍼 탑 사이클이 어떤 거냐고요.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수요는 급증을 하는데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가격은 상승합니다. 이런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 그래서 지금 어디쯤 왔느냐? 한 여기쯤 왔겠죠. 그죠? 아직까지 여기 정점은 안 왔습니다. 정점은 지금 이렇게 얘기는 2027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7년 되면 정점을 올라갔다가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하는 거죠. 만일 계속 수요가 차고 나간다 그러면 이 슈퍼사이클의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현재 관측되는 신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형 OEM이라든가 업체의 계약 가격 인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그 밑에 난야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회사들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D램, 낸드 가격 인상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계속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삼성이 D램 최대 30%, 낸드 10%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삼성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잘 안 올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렸고 마이크론도 가격 협상을 중단시켰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범용 D램보다는 HBM의 가격을 지금 놓고 엔비디아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이라든가 수주에서 HBM 비중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것은 뭐 물 보듯이 뻔한 겁니다. 전망을 보면 한 3개 정도 시나리오를 한번 해보면 베이스 가장 노멀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업사이드 조금 높은 사이드, 다운 사이드 이렇게 해보면 이 베이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5, 26년 동안 HBM 비중이 확대될 겁니다. 덩달아 HBM 범용 D램 낸드 공급 부족과 재고도 축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계약 가격이 재설정이 되는 거예요. 삼성이 30%, 10% 올리고 마이크론도 가격 협상을 중단을 시켜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가격 상승 폭은 제품군 공급 계약 따라서 구간적으로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올라갈 가능성은 많습니다. 거의 뭐 100%입니다. 그리고 업사이드, 강력한 AI 투자 지속이라든가 캐펙스가 제한, 이게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다고 해도 공급이 그렇게 한꺼번에 늘어날 수가 없는 거고 설비를 증설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그 시간 갭이 상당히 큽니다. 하이퍼스케일러와 이제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하는 거 이런 것들 대규모 엄청난 천문학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캐페스 증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HBM 수요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 둔화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캐펙스가 공급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시장이 다운될 가능성도 있겠죠. 마이크론도 지금 뭐 보면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에서도 팹을 증설을 하고 있고 삼성도 지금 평택 캠퍼스 P4 그 다음에 P5도 또 하고 그 다음에 화성 캠퍼스의 오래된 라인들을 새로운 걸로 이제 리트로핏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것이 시장의 흐름입니다. 자, 리스크도 한번 볼게요. 슈퍼 사이클을 약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캐펙스 회복의 속도, 제조사들이 설비 투자를 빠르게 늘리면 공급 부족이 해소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그 설비 투자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뚝딱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집중되는 리스크, 엔비디아라든가 하이퍼스케일러, 이런 뭐 HBM 수요가 소수 플레이어에게 매우 집중되면 한두 고객의 수요 변화로 시장을 흔들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HBM이 엔비디아의 하나에 집중되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브로드컴이라든가 마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HBM을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AMD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가 한 군데로 집중되는 그런 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가 조금 나빠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세계의 경제는 나빠지지는 않은데 관건은 그거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AI 기기 중에서 낸드 소비량이 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여기 보면 24년에 85 정도였는데 85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인데 2030년입니다. 6년 뒤에 얘기죠. 아니죠. 5년 뒤에 얘기죠. 1250이 있는 거예요. 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요들이 일시적은 아닐 거라는 거 얘기예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기업별 이제 그 수혜 대상이 있고 또 불리한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수혜를 받을 대상을 한번 보면 HBM 서버용 고단위 D램과 고용량 낸드 생산 점유가 있는 대형 메모리 업체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하고 이제 패키징 장비, 본드라든가 테스트, 검사 장비, 이 검사 업체가 주목을 잘 이렇게 못 받고 있는데 상당히 검사 업체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범용 PC, 모바일 D램 중심의 업체는 제품 믹스상 불리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많은 그 범용 D램이라든가 낸드 이런 것들이 HBM에 여기에 지금 밑에 이렇게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PC라든가 모바일 쪽에 그 업체들은 이 뭐 D램이라든가 낸드가 비싸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재고 이제 과다 보유한 고객사는 이제 구매력이 약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흘러가는 그 흐름은 그거보다는 이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HBM이 전체 웨이퍼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국내 증시도 3,500포인트를 지금 앞두고 있고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중간 그 체크리스트를 잘 봐야 됩니다. HBM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설비 투자 계획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이제 장비 발주 흐름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 센터의 이 장비 발주가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패키징이라든가 본도 장비 수율, 공급, 요거는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한미 반도체 70본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게 지금 본도의 매출이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메모리 만들고 HBM 만들고 장비 만들고 데이터 센터 이렇게 가는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방향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관측한 신호들은 주요사들의 가격 인상 시도, HBM 매출 급증, 리포트들의 공급 부족 전망은 25, 26년 메모리 업종의 수익성 회복, 넓은 의미에서 슈퍼사이클 진입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특히 9월 23일 미국 시간입니다.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의 풍량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 정확한 강도의 지속성은 HBM 수요의 지속성, HBM 수요는 어느 날
한꺼번에 푹 꺾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메이커들의 캐펙스 설비 증설 속도를 한번 보셔야 되고, 대형 수요처 하이퍼스케일러라든가 AI 업체라든가 데이터 센터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는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고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여기를 좀 올려놨습니다. 슈퍼사이클이란 일반적인 경기 변동보다 더 크고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수요 급증 및 가격 상승 국면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 그래프를 봤을 때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디램하고 낸드죠. 이것들이 주요 메모리 업체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상대적으로 제한돼서 가격이 장기간 우세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들은 제가 여기에 블로그에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가격 사이클을 보면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단기간이 아닌 수년 단위로 상승이 유지됩니다. 슈퍼 사이클이 한번 진입이 되면 대략 한 2년 정도는 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HBM의 슈퍼사이클도 얘기를 하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사이클이 동시에 지나갑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단순히 경기 회복과는 다릅니다. 산업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AI, 모바일, 데이터 센터 등이 촉발한 장기적 수요 확대와 공급 제한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가격과 업체 실적이 몇 년간 동반 상승하는 특수局面을 말합니다. 이번은 전에 2017, 18년 또 23년인가요? 4년인가? 그때 있었던 슈퍼사이클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HBM 슈퍼사이클하고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겹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투자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도체 소식을 좀 스크린 해보면 투자의 포인트가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